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코 유튜브 채널의 첫 번째 토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다양한 LACO 시계를 하나씩 소개하는 토크 시리즈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프랭크푸르트 GMT로 시작하는데 이 시계가 내적으로 어떻게 뛰어난지와 또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인트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LAKO의 대표이사님이신 우베 리커 유위 락크님을 직접 모시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LAKO에 관해서라면 대표님이 가장 적임자이시기 때문에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프랭크푸르트 GMT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GMT 시계 자체는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니고 이미 오랫동안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세 개의 시간대를 표시할 수 있어서 여행이 잦은 분들에게 매우 실용적일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대의 다른 시간대에 친구나 가족이 있는 경우 일상생활에서도 유용합니다. 사실 라코는 원래 파일럿 시계로 잘 알려져 있죠. 이제 대표님께서도 벌써 7년째 대표이사로 계시잖아요. 사실 어떻게 해서 GMT 시계를 만들게 되셨나요? 저희는 고객들과 매우 긴밀하게 소통하고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고객분들과 직접 만나서 저희 제품에 대해 어떤 점을 좋아하시는지, 저희를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지, 그리고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 듣는 것을 항상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주 듣는 말이 GMT 시계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컬렉션에는 GMT 시계가 없잖아요. 그게 빠져 있어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라코의 GMT 시계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의 라코만의 DNA를 많이 담아냈죠. 저희가 보기엔 한눈에 라코 시계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했고, 이제 저희 라인업에도 GMT 시계가 추가되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시계는 벌써 3년째 시장에 나와 있죠. 그래도 라코 패밀리에서는 비교적 새로운 모델이지만 전형적인 GMT 시계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 특별하게 돋봅니다. 여러 가지 독특하고 흥미로운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들은 곧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미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시계는 매우 독특한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와 내부에 위치한 회전 베젤, 2개의 스크류 다운, 크라운, 오토매틱 무브먼트인 칼리바코 330 그리고 추가적인 자기장 보호 기능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 자기장 보호에 대해서도 곧 다시 이야기할 텐데 정말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40시간이 넘는 파워 리저브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은 확실히 자랑할 만합니다. 이 시계는 또한 2020년 레드닷 어워드에서 제품 부문상을 받았습니다. 즉, 이 시계는 기능과 디자인 모두에서 다시 한번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정말 멋진 칭찬이죠. 저희도 정말 기뻤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상을 받게 되어 저희의 생각이 분명히 올바른 방향으로 나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시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진 매우 독특한 케이스를 볼 수 있습니다. 샌드블라스트 마감으로 되어 있죠. 이것 역시 라코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것이 바로 라코 특유의 회색 샌드블라스트 표면입니다. 시계가 완전히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무광 회색의 표면 인상을 주죠. 이 표면은 도색이나 코팅이 된 것이 아니라 특수한 샌드블라스트 처리를 통해 바로 이 무광 회색이 나오도록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라코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이미 예전부터 라코의 파일럿 시계는 이러한 회색 무광 표면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빛을 반사하지 않고 주위를 분산시키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날의 오리지널 라코 파일럿 시계들도 여전히 이 회색 표면을 가지고 있으며 저희는 이 시계에도 그 점을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계가 라코의 DNA와 역사, 그리고 라코 컬렉션에 잘 어울리도록 했고 GMT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한눈에 라코 파일럿 시계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중요한 점은 이 시계의 직경이 44mm라는 것입니다. 러그 투 러그, 즉 밴드 연결부에서 밴드 연결부까지는 50mm이고 두께는 12.5mm입니다. 높이가 43mm라고 하면 처음에는 크게 들릴 수 있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지금 시계를 손목에 차고 계시니 가장 잘 평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숫자보다 실제로 손목에 착용했을 때 더 작게 느껴집니다. 많은 고객들이 이 시계를 착용해보고 자신이 41mm나 41mm 정도에서 한계를 두었던 분들도 ER 시계를 잘 착용할 수 있다는 점에 놀랍니다. 실제로 숫자보다 더 작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평소 본인의 크기 기준을 넘는 시계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만족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그냥 한번 직접 착용해보세요. 라코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이 베젤의 면처리, 즉 토넌형 케이스에 있는 사선 모서리입니다. 이 부분은 평평하지도 둥글게 처리된 것도 아니고 의도적으로 사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라커만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당시 라커의 파일럿 워치도 이미 베젤에 이 면처리가 있었고 저희의 모든 파일럿 워치에는 전형적으로 이 베젤의 사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GMT 모델에서도 라커 시계만의 전형적인 특징, 즉 이 사선 베젤을 꼭 유지하는 것이 저에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부 회전 베젤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베젤은 두 가지 색상으로 나뉘어 있는데 한쪽 절반은 회색으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주간을 나타내고 다른 절반은 검은색으로 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시간대가 낮인지 밤인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베젤이 30분 단위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분명한 의도가 있겠죠. 그렇죠? 네, 맞아요. 일부 시간대는 정각이 아니라 30분 단위로 차이가 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대도 반영하려면 어떤 방식으로든 30분 단위의 눈금이 필요하죠. 그리고 무브먼트는 30분 단위가 아니라 1시간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30분 단위의 눈금을 베젤에 넣었습니다. 베젤은 크라운을 통해 돌릴 수 있고 손가락으로 30분마다 약간의 걸림을 느낄 수 있어서 지금 정확히 올바른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 걸리면은 1시간, 한 번 걸리면 30분입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도 내가 지금 30분에 있는지 1시간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도 내가 원하는 위치에 정확히 맞췄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주 큰 장점은 물론 이 링이 자유롭게 돌아가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딱딱 걸리기 때문에 시간을 아주 정밀하게 다시 맞출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이얼은 A타임 모델을 기반으로 하며 3시와 9시에 아라비아 숫자가 있고 12시에는 클래식한 파일럿 삼각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침과 분침 역시 A타임 모델을 참고하여 로즌버스 형태로 디자인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이것은 1920, 30년대 파일럿 시계에 사용된 전형적인 시계바늘 형태입니다. 당시에는 한눈에 분침과 시침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만 했고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형태 덕분에 내부의 야광 물질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넓고 견고한 프레임을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현재까지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프레임 형태의 시계바늘로 열 처리하여 푸른색으로 변한 강철 바늘입니다. 이렇게 하면 표면이 수동화되어 녹슬지 않거나 더 이상 변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 처리로 푸르게 만든 바늘의 중앙 부분에는 야광 물질이 채워집니다. 이렇게 하면 바늘이 아주 뚜렷하게 명확하게 보이게 되며 표면이 아름답고 어두운 곳에서도 빛나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여기 사용된 C 슈퍼룸 이노바는 가장 밝은 종류 중 하나로 밤에도 뛰어난 발광 성능과 오랜 지속 시간을 자랑합니다. 즉 매우 강력하게 빛납니다. 지금 눈에 띄는 점은 GMT 바늘인데 이 바늘은 우리가 다른 GMT 시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통적인 스노우플레이크 모양이 아니고 직선도 아니며 파일럿 삼각형이 있다는 점이에요. 맞아요. 이것도 역시 프레임 형태의 바늘로 무게를 줄이면서도 최대한 넓은 면적을 확보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바늘은 비어 있어서 CMOS, 야광 물질로 채워져 있지 않고 프레임만 빛이 납니다. 그래서 A도 아주 잘 보이고 B가 어디에 있는지도 아주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도 가리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투과되어 잘 보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오렌지색을 선택했습니다. 빨간색은 적합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조종석에서는 빨간색이 경고의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건 오히려 역효과였을 겁니다. 오렌지색은 단순히 발광 특성이 좋고 색이 선명하며 전체 색상 계열과도 잘 어울립니다. 회색 다이얼. 그러니까 이 회색은 케이스와 동일한 회색이고 베젤의 한쪽 면에도 같은 회색이 사용되었습니다. 검정색 다이얼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말씀하신 대로 다이얼이 검정색이라 훨씬 더 어둡고 시침과 분침에 더 강한 대비를 줍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어떤 것을 더 선호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미적 선택일 뿐입니다. 더 어두운 다이얼이든 더 밝은 다이얼이든 다이얼이 케이스와 좀 더 자연스럽게 어우러질지 아니면 좀 더 강한 대비로 눈에 띄게 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색상은 스트랩에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레이 오렌지 색상의 패브릭 스트랩이 있고 블랙 오렌지 색상도 있으며 지금 착용하고 계신 가죽 스트랩도 있습니다. 네, 이건 NIT 텍스로 가죽처럼 보이지만 가죽이 아닙니다. 방수입니다. 이 시계가 20기압, 즉 200m 방수 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방수 스트랩을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검정색 NIHTX 스트랩을 선택했고 가죽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또 중요한 점을 언급하셨는데 20바 방수라는 점입니다.
구매할 때 어떤 분들에게는 이것도 흥미로운 부분이죠. 어떤 분은 외관을 더 중시하고 또 어떤 분은 기능과 방수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계를 차고 물속에 들어가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에 들어가거나 잠수를 해도 말이죠. 바닥이 나사로 고정되어 있고 베젤도 나사로 고정되어 있으며 두 개의 크라운도 모두 나사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높은 방수성을 구현할 수 있었고 덕분에 시계를 일상생활에서 아주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파일럿 시계로서는 다소 이례적이지만 취미생활이나 스포츠, 심지어는 수상 스포츠 또는 사무실에서 착용하는 일상용 시계로서는 매우 전형적입니다. 또한 크라운도 일반적이지 않은데 이것도 꼭 언급해야 할 부분입니다. 저희는 좌우에 크라운 가드가 있는 두 개의 나사식 크라운을 적용했습니다. 실수로 손목이 책상 모서리에 닿아서 크라운이 손상되는 일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계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크라운이 제대로 다시 조여져 있지 않다면 예외겠죠. 여기서 꼭 주의해야 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네, 크라운이 나사식이기 때문에 크라운 가드 안으로 약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크라운이 풀려서 나와 있으면, 즉 풀린 상태라면 약간 더 튀어나오게 되고 그때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래쪽 크라운은 무브먼트를, 위쪽 크라운은 회전 베젤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크라운이 풀려 있으면 더 많이 튀어나오게 되니 항상 다시 조여줘야 합니다. 크라운을 바깥쪽에서 약간 눌러주면서 살짝 돌리면 멈추는 지점이 느껴지는데 그때 단단히 조여진 상태가 되고 이렇게 하면 시계가 다시 방수 상태가 됩니다. 여기에는 전형적인 파일럿 크라운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걸 양파 크라운이라고도 부릅니다. 크라운 전체를 둘러싼 홈 덕분에 손에 잘 잡히고 조작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이런 점이 바로 파일럿 시계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아주 손에 잘 잡히는 크라운으로 예전에는 장갑을 낀 채로도 조작해야 했고 지금도 여전히 그립감이 좋아서 자주 크라운을 사용해야 할 때 예를 들어 회전 베젤의 크라운처럼 손에 딱 맞는 느낌이 들면 정말 편안합니다. 이제 사파이어 글라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 역시 다른 라코 시계들과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유리의 엄청난 경도는 잘 알려져 있으며 안팎으로 볼록하게 되어 있고 원한다면 양면 모두 무반사 코팅이 된 시계를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 사양은 내부 무반사 코팅입니다. 내부만 무반사 코팅을 선호하는 팬들도 있고 양면 모두 무반사 코팅을 선호하는 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옵션으로 제공하여 각자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곡률로 곡면을 만드는 것 역시 생산 과정에서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중곡면의 유리를 사용하고 또 그 유리가 특정 직경과 두께를 갖추게 되면 사파이어 글라스의 가격이 금방 비싸집니다. 좋은 유리를 사용한다는 점도 저희 시계의 특별한 품질 중 하나입니다. 특별한 점은 이 시계가 자기장 차단 기능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시계에 이런 점이 있는 것은 아니라서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것은 마치 피레침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는 기본적으로 연철로 만들어진 파라데이 케이지가 무브먼트 주위에 설치되어 자기장이 무브먼트에 닿지 못하게 하고 그로 인해 무브먼트가 자화되지 않도록 해줍니다. 무브먼트가 자화되면 무브먼트의 각 부품들이 서로 다르게 자화되어 서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게 되고 이는 당연히 시계의 정확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기장 차단 기능을 통해 이런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강한 자기장이라면 여전히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일상에서 접하는 일반적인 자기장들은 이 기능으로 충분히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계의 정확도를 줄고 당시의 수준으로 꽤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비스로 받는 대부분의 시계들 중에서 정확도에 문제가 있는 시계들은 자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계들은 탈자기에 올려두면 비교적 빠르게 다시 자기장이 제거됩니다. 하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번거로운 일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미리 방지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시계가 보호 기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정말 좋은 추가 요소입니다. 그렇습니다. 뒷면에는 나사로 고정된 케이스백이 있는데 이 부분도 이미 언급하셨죠. 거기에는 비행기 실루엣이 멋지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자동 무브먼트가 숨겨져 있는데 라코 330 칼리버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무브먼트는 검증된 스위스제 SEL 칼리버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무브먼트는 ETA와 셀리타에서 오랫동안 시장에 나와 있었고 셀리타의 SEL 복 제품이 현재 저희 시계 모델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 번 검증된 무브먼트이며 가장 큰 장점은 전 세계 대부분의 시계 장인들이 이 시계를 정비하고 손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숙련된 시계 장인들은 이 시계의 부품을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이 무브먼트에 매우 익숙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수리하거나 완벽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0시간이 넘는 파워 리저브를 자랑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희는 이 무브먼트를 두 가지 품질 등급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품질 등급은 일라브레 등급으로 이것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해드리는 표준 등급입니다. 그리고 더 높은 품질의 톱 등급은 저희 온라인 샵에서 추가적으로 편리하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러그밴드 연결부는 오리지널 라코파일럿 시계에서는 항상 직선이었고 예전에는 이런 구조가 매우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곡선형으로 되어 있어서 옆면에서 보면 그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손목에 어떤 차이를 주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마도 한번 직접 느낌상으로는 사실 차이가 없습니다. 저는 라코의 오리지널 시계도 자주 착용하는데 그 시계들은 직선 러그를 가지고 있지만 손목에서의 착용감은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외관상으로는 약간 다릅니다. 곡선형 러그가 손목에 더 부드럽게 감기고 손목에 더 잘 맞는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이건 순전히 외관상의 이야기입니다. 착용감 면에서는 오리지널과 큰 차이가 없지만 외관상으로는 훨씬 더 조화롭고 손목에 아주 잘 감기는 시계라는 인상을 줍니다. 프랑크푸르트 GMT의 가격은 650유로입니다. 이 시계는 아주 세련되고 납작한 알루미늄 박스에 담겨 배송됩니다. 박스가 도착하면 전체적으로 이런 모습일 거예요. 여기에는 나이텍스 밴드의 시계가 들어있고 지금 착용하고 있는 가죽 느낌의 밴드와 회색과 주황색의 텍스타일 밴드는 위쪽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는 추가로 주문할 수 있는 추가 스트랩, 밴드 교체 도구, 그리고 진정한 라코 팬들을 위한 특별하고도 매우 멋진 키링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개인화하고 싶으신 분들은 각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첫 번째 각인은 무료로 제공되고 두 번째 각인부터는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각인은 좀 어렵습니다. 여기 첫 번째 각인 또는 각인은 옆면에 새길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뒷면이 이미 디자인되어 있고 인쇄되어 있어서 글라스백이 아니기 때문에 로트에 각인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원하신다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아마도 몇몇 분들은 지금쯤 GMT 시계를 어떻게 맞추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에 대해 정말 많이 이야기했죠. 그 영상을 여러분을 위해 따로 촬영해서 여기 링크로 남겨두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셔서 편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도 마무리에 다다랐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레커씨.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